안녕하세요. 안전한TV 이혜리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낮엔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죠. 자연은 참 신기하게도 철 따라 얼굴을 달리하고 어느 틈엔가 계절은 바뀌어 우리 피부로 와 닿는데요. 지난해 오늘은 너무나도 크나큰 자연의 힘을 느꼈던 날이기도 합니다. 9.12 지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요. 그 날의 기억은 우리 모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진 안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대한민국의 지진 관련 정책을 실무에서 총괄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 계세요. 행정안전부 박광순 지진방재정책과장님,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지진대책연구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경주에서 직접 지진을 겪고 또 그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펴낸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관앞 생존 배낭의 공동 저자 가운데 두 분이세요. 최정진 씨 그리고 윤정임 씨 이원 생방송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라이브 방송으로 경주 시민까지 모시니까요. 와, 이 스튜디오가 그냥 가득 찬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9.12 경주 지진 1년 안전을 되돌아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주에 계신 두 분께 9월 12일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보니까 지진 당시 상황과 또 지진 이후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데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최정진 씨? 네네.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예민해졌죠. 감각이 예민해져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세탁기 탈수기가 돌아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나 뭐 울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유지하는 것들이 좀 힘든 상태, 그런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직업을 가진 분들, 직장에 있는 엄마들은 네. 직장에서 지진을 만났을 때 아이는 무사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도 매우 그렇죠. 컸고요. 네. 또 제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 유치원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가족들도 무사한지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 또 책임져야 하는,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지도하거나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준들이 없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 하소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윤정임 씨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지진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닥친 재난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고,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두 번의 지진과 또 일주일 이후에 일어난 4.5의 지진 이후에는 아파트를 옮겨서 텐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공원의 불안감을 저희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텐트가 많을 때는 100여 동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공원이 지정 대피 장소였기 때문이었는데 거기서 네.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들이 같이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공원에 있었고, 그 공원에서 그 공원 잔디 때문에 또 텐트를 철거하겠다는 뭐 시당국과 다툼이 좀 있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국가가 또는 사회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정임 씨 말처럼 정말 사실 다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긴급재난 문자 발송이 늦었다는 보도가 많았잖아요.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SNS로 수많은 가짜 뉴스와 또 정보들이 확산되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지진 재난 안내 문자가 뭐 늦었다, 빨랐다, 뭐 받은 사람도 있다, 못 받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지진 상황에 닥친 저희들한테는 그 문자가 늦게 오고 빨리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었고 우리는 네. 그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 그 지진 재난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림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지진이 최장준 씨. 일어나면 문자가 올 때 몇 도의 지진이 왔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형태로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진을 맞고 난 뒤에 그게 몇 도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가 더 궁금한 거죠. 대처유병. 그래서 속도보다는 내용이 저는 참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장님. 이 당시에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 문자 발송이 좀 늦은 것을 두고 질타를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 것인지 궁금해요. 네네. 9.11 지진 발생 당시에는 긴급 재난 문자 CBS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늦게 송출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조기 경보는 기상청에서, 송출은 저희 행정안전부, 당시 국민안전처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작년 11월에 기상청으로 전부 일원화해서 좀 더 빠른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긴급재난 문자 송출 체계가 2016년 11월 기상청으로 하기로 됐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뭐든지 다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 나온 김에 댓글 한번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 댓글이 좋아요 댓글 올라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영식님. 네, 정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활짝 열려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일명 지진 정책 비포 앤 애프터. 과장님, 지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지진 관련 정책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작년 9.12 지진 시에는 저층 건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법상의 내진 설계 대상, 의무 대상 시설물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저희가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7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243억 원에서 올해는 8,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학교 시설물은 조속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 18년부터 매년 2,500억 원 이상씩을 투자를 확대해서 2034년까지 100%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시에는 2083년이 목표였는데요. 무려 47년을 앞당겨서 34년까지 완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진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 실정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서 지진 대응 조직 전문 인력을 100인형을 보강을 하였고요. 또 민간의 지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전국 권역별로 5개 대학교를 선정해서 전문 인력 양성사업, 지원사업 협약을
올 6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2년 동안 약 4억씩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고요. 또 특히 이제 민간 소유의 건축물들의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또 국세 세액공제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을 시행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신설을 하였고요. 또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내진 성능을 표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단층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단층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 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층 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층 조사를 왜 시행해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금호 실장님이 좀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예, 그 9.12 지진 전에는 각 부처에서 별도로 단층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9.12 지진 이후에 통합적인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계기로 그 통합적 단층 조사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단층을 찾기 위해서 그 세세한 그 지진동을 감지해서 네. 그 단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부에서는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의 그 외국의 그 선진 단층 조사 기술을 이제 좀 도입해서 이제 한국형 그 단층 조사 기술을 좀 개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예. 그 단층 조사를 수행을 하는데요. 네네. 25년 동안 5단계 사업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단층 조사가 맞춰서 단층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디지털 단층 지수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단층 조사를 하는 이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왜 시행해야 하는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 설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지진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도를 알아야 됩니다. 네네. 현재는 그 과거 한 100년 정도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지진 위험 지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몇만 년 주기가 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단층의 위치가 기록에는 없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단층 조사를 해서 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좀 결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보다 철저한 이제 내진 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층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보를 가지면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진 발생 이후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의식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요.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프레퍼족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생존 배낭이거든요. 경주에 계신 최정진 그리고 윤정임 님도 오늘 특별히 생존 배낭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진 생존 배낭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생존 배낭을 싸고 네. 나서 또 번번이 계절이 변화할 때 다시 물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사용할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 생존 배낭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간단하게 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여권이 있고요. 네. 먹고 비상식량들 물이라든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량들하고 그다음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요. 우비라든지 장갑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들 이런 것들 네. 혹시나 비가 와서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쌌고요. 예. 전등하고요. 호루라기 그리고 와. 저희가 지진 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더 네.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통신이 오래지는 않았지만 두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통신할 수 있는 비상시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들 준비가 돼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수건, 네. 그리고 이런 부피가 작고 가볍지만 효과가 좋은 그 이제 음박 그 좀 보온 효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좀 특이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난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 번도 크게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또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원자력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이 엄청나게 무너져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이 도시라는 것이 이 장소라는 것이 네. 그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서적인 부분들 이웃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꽤 크잖아요, 의미가.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소지품들 추억할 수 있는 소지품 간단하지만 하나씩 아이들 가방에는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생존 배낭이 필요한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과장님, 국민들 스스로 생존 배낭을 정말 준비할 정도로 이렇게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내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일 텐데 대피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네, 일단 지진 대피소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의 대피소 8,155개소, 그다음에 실내 구호소는 네. 2,489개소로 예. 위치를 구분해서 지정을 했고요. 예. 네이버, 다음 지도,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진으로 이제 주택의 소파 기준, 주요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되었거나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소파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구호 차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또한 그 이번 한 주간은 지진 안전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 이벤트와 동남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지진 발생 1년이 되는 오늘인데요. 광화문에서 저희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지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진 발생 시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대피 훈련을 10월 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진 방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직접 지진을 경험하신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자. 네,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놓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대피소를 좀 구체적으로 가보시고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찾기 쉽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년 지진 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빨리 귀가시키는 바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도로가 혼잡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무작정 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마을별로 모아서 선생님이 인솔아에 대피소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귀가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피소는 예. 뭐 네이버나 다음 지도, 네네. 그다음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네. 특히 또 안전 디딤돌 앱이라고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저희가 위치들을 다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하더라도 대피소의 위치라든가 장기적으로 갈 때 이제 우리가 실내 구호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위치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앱상에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대피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진 시의 대피 요령에는 자동차는 세워두고 걸어서 5개 대피소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옆에다 길 아에다 세워놓지만 자동차 키도 승용차에 그대로 꼽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의 사태에 누구라도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진입도 앱이라든가 저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관님이 나눠드리는 홍보 캠페인에도 네. 리플렛에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한 홍보를 훨씬 더 네. 많이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윤정임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최정진님, 혹시 뭐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작년 1년 전 지진 이후에 네네. 많은 새로운 그 재난에 대한 대비하는 의견들도 많이 생겼고 또 네. 새로 바뀐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진인 것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반드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부에서든 많은 국민들이 지진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말씀을 듣다 보니까 9.12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9월 11일부터 9월 15일은 지진 안전 주간이고 또 올해 10월 말에 안전항구 훈련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번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댓글 참여를 해 주셨을까요? 어머나. 궁금한 게 올라오셨나 봐요. 질문을 주셨어요. 단층이 뭐죠? 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층이라고 하면 네. 최근 지질지대에 활동한 흔적이 있는 지층을 얘기를 합니다. 네네. 최근 지질이라고 하면 아까 오구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0만 년 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년 전에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흔적이 있으면 단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더 저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이런 연구가 이래서 시작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 문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는 거겠죠. 자, 실장님,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게 있고요. 이후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게 있습니다.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내진 보강, 내진 설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집이 균열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부위를 보강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한 건물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면 집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에 인해서 생활 물품들이 넘어지거나 또 떨어지면서 네.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물건들을 좀 고정시키는 이런 조금의 노력을 해야 필요가 있는데 점차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네네. 흔들림이 더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내 물품에 대한 고정도 되게 중요한 대비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지진은 한번 발생을 했을 때 1분에서 2분 정도 딱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진동이 진정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진이 진정이 되면 그 침착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전기가스를 차단해서 화재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고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동하실 때 머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아마 그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있을 때 함께 같이 대피를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5개 대피소로 피난하게 되면 확성기 또는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집으로 되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집에 균열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위험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셨을 때는 집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 실내 구호소를 이용하셔서 임시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멀리 경주에서 또 함께 해주신 최정진 그리고 윤정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9.12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안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몸입니다. 한 번 겪은 지진의 두려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텐데요.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지진의 경험이 안전을 대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박광순 과장님 그리고 오구무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